그 윗선에서 이제 뭔가 그런 이제 뭐 우리한테는 지금 드러나지 않게 어떤 비선 라인이든 뭐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얘기가 오갔을 것이고 막 야 뭐 하는 것들이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어쨌든 했다 그러면 자 공직기강 비서관실 그 행정관이 그 이 사람도 이제 경찰이죠. 예, 경정이죠. 예, 경정이. 예. 그러니까 우리 일선으로 치면 경찰서 과장급. 네. 예. 그러면 이제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 네. 여기하고 이제 뭐 서로 이제 어쨌든 뭐 긴밀한 업무 관계가 있겠죠. 또 네. 군에서 파견된 사람은 군하고 또 국방부하고 네, 그쵸. 뭐 예. 업무 협조를 하듯이. 네. 자 이제 전화가 간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상황을 어쩌고 뭐 지금 대립 상황을 설명하고 뭐 네. 국가수에 있는 사람은 조금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쵸. 사정을 모르고 받았다면. 예, 그렇죠. 자 그럼 그 전화를 받았으면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한테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해야죠. 본부장 아니면 직속상관한테 보고를 했겠죠.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것은 일종의 청탁 전화이거나 그러니까 들으면 이게 단순한 청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뭔지를 이분들은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법 집행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를 거의 동물적 감각으로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이 그것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면 민정수석실 밑에 있는 거잖아요. 네. 과거로 치면 이제 민정수석실. 네, 그렇죠. 그 공직기강 비서관의 역할은요,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공직사회에서는요, 저기에 눈밖에 들었다가는 나는 승진을 못해. 내지는 옷을 벗을 수 있는 곳. 벗길 수 있는 곳이시기 때문에 거의 저승사자와 같은 집단이에요. 그런 곳에서 전화를 받으면 사실상 쫄죠. 왜냐하면 행정관이라고 하는 직급이 낮아 보이는 직급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력이 대단하죠. 우리 사극을 보면 이게 그 왕의 내시들이나 상궁들이 굉장히 권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세가 대단하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딱 그 감이 서기 때문에 그 말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러면 국수본에서 그게 과연 본부장한테 보고가 안 됐을 것인가 대통령실에서 전화 와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예전으로 치면 BH 관심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서에 쓸 거예요. BH 관심 사안.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하고 직결되어 있는 게기 때문에 BH 관심 사안이라는 것은 주의 깊게 보고 이렇게 가급적인 해라고 암묵적인 어떤 지시이기 때문에 본부장한테 보고 안 됐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이죠. 자, 그럼 만약 본부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죠. 네. 업무의 흐름이나 그다음에 그 직책 관계나 봤을 때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BH 관심 사안이야.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했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추론해 보고 왜냐하면 국가수사본부를 따로 만든 건 물론 이제 독립적인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분리가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앞마당 같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태생적으로요. 지금 우리 법원과 검찰의 가장 문제점이 앞마당 같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왼쪽에 검찰청이 있고 오른쪽에 법원이 있잖아요. 군 그래서 사법기관이 아니요, 우리 민간 법원 보면 민간은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긴 해요. 그나마 군은 완전히 거의 뭐 붙어 있었잖아요. 거기는 거의 암수 한 몸이고 여기는 자웅동체 정도는 아니지만 오른쪽에 법원, 왼쪽에 검찰청 이게 공식이잖아요. 저는 이런 구조에서는요, 좀 저는 태생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검찰청하고 같이 있는 곳은 구치소입니다. 그 제가 UMFC에 갔는데 검사가 자기 방문 탁 창문 열어주는데 여기 뒤에 여니까 뒤에 구치소가 쫙 광경이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기소하고 수사해야 될 사람들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법원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형 집행을 또 담당하니까 검찰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정말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려면 건물도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된다. 국가수사본부도 완전히 분리해야 해서 전혀 영향력이 없게끔 하는 객관적 조건을 좀 갖춰야 되는데 저는 객관적 조건도 안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북경찰청 지금 수사부장이 전화를 받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수사부장이 경무관인데 그 위에 경북경찰청장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 치안감인데 말똥 2개잖아요. 보고 안 했다라는 것도 이상하죠. 우리 팀장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수뇌부가 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수뇌부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경북경찰청장을 위시한 수사부장을 포함한 경북경찰청 수뇌부냐 네. 아니면 국가수사본부를 위시한 국가수사본부장과 그 수뇌부를 2개 다 지칭하냐 경북경찰청장과 수사본부장 네. 아니면 경북경찰청장을 넘어서는 본청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포함한 수뇌부냐에 대한 네.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겠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그 전화를 받고 이첩해주는 가운데 이 이첩 결정을 전결 처리해서 내주라고 했는지 네. 아니면 경북경찰청장이 허가를 받고 내주게 한 건지 그런 것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되는 일단 거예요. 공식적인 답변은 지난번에 뭐 제가 취재했던 바도 네. 그렇고 거기 이제 강수 대장 있잖아요. 강력수사대장. 네, 네, 네. 얘기로는 사후에 청장한테는 보고를 했다. 경북경찰청장. 예, 수사부장이. 네. 그러니까 이 수사부장은 지금 이제 그 국수본에서 지금 공수처 수사 내용으로 봐서는 국수본 과장한테 이제 연락을 받은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헷갈려요. 자, 국수본에서 이제 경북청 수사부장한테 이제 연락이 갔잖아요. 네. 이게 이제 대통령실 관심사항 뭐 이렇게 갔겠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사부장한테 또 연락을 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빨랐을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을까? 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을 네. 거고 즉각적으로 그 3 쿠션으로 팍팍팍 이거 움직였을 국방부는 거다. 국방부대로 네. 법무관실에서 네. 경부청으로 압력 뭐 아니죠. 압력이라고 이제 하는 게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업무 협조. 이게 이제 서로 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대로 치면 아저씨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활관이 다르면 아저씨인데 이게 지금 경찰이고 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군경 간에는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업무 협조를 예를 들어서 유재원 법무관리관이라는 사람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그 청장한테 전화할 거예요. 수사부장한테 전화할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전화를 해서 저기요. 저 수사자료 좀 받아야겠는데 주세요. 그러면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누구신데요? 왜 달라고 하시는 거죠? 라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내기 위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법원에다가 경북경찰청에 가 있는 수사자료를 압수수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수해오면 돼요. 근데 그 방식을 왜 채택하지 않았을까요? 군사법원에서 저는 영장이 나와도 문제지만요. 나오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압수수색의 사유를 열거해야 돼요. 네. 군사법원도 아무리 국방부 장관의 부하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요. 발부해줬다가 나중에 본인도 특검 수사 대상이 돼요. 군 판사들도. 네. 영장 내준 사람이 거기에 이름이 적히고 사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법 논리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로 하기 때문에 그 근거들이 다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합법적으로 압수수색에서 영장을 신청할 사유도 명확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뭐라고 할 거예요? 저기 임성근 사단장 혐의를 빼야 되니까 네. 저거 압색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군사법원 군판사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사인해 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 개발도 어렵고 이렇게 잘 써냈다 하더라도 군 판사가 기각해버리면 사실 저 자료는 협조도 못 받아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저 기관장의 팔을 비틀어서 가져오는 방식인데 군이 어떻게 경찰의 팔을 비틀어요? 못 비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결국 개입해서 중간에서 조율을 정리를 한 거죠. 불법적인 예, 압력을 행사한 거죠. 이게 이제 본인들은 업무 협조다라고 주장하겠죠. 굉장히 뻔뻔해질 겁니다. 나중에 네. 업무 협조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국정조사 나오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타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건 업무 협조가 아니고요. 불법을 자료를 내준 거예요. 네. 그럼 책임을 지셔야죠. 앞으로 그러면은 제가 전화해가지고 네. 대통령실에 저기 수사자료 좀 받아야 되니까 좀 받으러 갈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냅득 내줄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찰이나 공권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지난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명예훼손 어쩌고 하는 그 뉴스타파 사태 있잖아요. 네. 2011년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 수사 무모한 의혹을 보도했다고 해서 네. 여당 여권에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뭐 국기문란 범죄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그건 좀 황당한 얘기가 없고 네. 이 사건이야말로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정상적으로 수사기관 간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조율을 하더라도 뭐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선 해병대 수사단에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경북청에서도 그런 요청이 왔다 그러면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이건 분명히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이 작용을 한 건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조율이란 명목 또는 업무 협조란 명목으로 이렇게 개입이 되면 이런 거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국기문란이 아니고 이건 국헌문란이죠. 그러니까 국기문란이 뭐 어차피 네, 또 헌법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국기문란은 약간 좀 이제 국가기강, 공직기강 비슷한 거고 예. 국헌은 헌법을 파괴한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되게 중대 범죄죠. 이건 상당히 심각한 범죄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워터게이트 사건의 버금가는 예. 헌법 파괴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사기관을 이제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거든요. 예. 군 수사기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지금 경찰 수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게 군 사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지금 다 흔들어 놓고 짓밟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정치를 대통령들이 하게 되면은요 왕정국가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공화국이고 공화정을 채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 그 국가 기관 간의 어떤 본인의 고유의 업무라는 게 있는데 네. 공정성에 대한 것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공정사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즉 사기를 치신 거예요. 네. 본인이 유세 기간 동안 사기치고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들이요 이거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국민들은 얄짤없습니다. 서로 내 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당태종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심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네. 이게 민심이 바다와 물과 같아서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 이 명제는 어느 자리에 있어도 유용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시고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소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법도 지금 헌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은 이것도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건가요? 본인들이 지금 헌법을 위반했는데 저는 거부권이 계속 쌓이면 국민의 저항권도 점점점 명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최상병 사망 사건 같이 물에 빠졌던 최상병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일상이 파괴된 생존 해병 어머니가 오늘
와서 북을 쳤잖아요. 네. 국회의장이 빨리 조속하게 국정조사 결단하라고. 근데 이 북을 국회의장이 오늘 쳤는데요. 국회의장님이 저는 이걸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빨리 여야에 합의를 며칠까지 안 하면 지금 오늘이 최상병이 사망한 지 198일째예요. 내일 모레 200일인데요. 네. 200일 때는 국회의장님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 헌법 기관 중에 하나인 국회가 권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선거제 개혁 문제라든가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네. 앞으로 더 반대할 겁니다. 저는 김진표 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국회의원 정수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적으면 국민들이 변호사 선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듯이 의원도 많이 늘어나야 그 대표성을 갖는 정치인들이 많이 탄생해야 소수자나 약자들을 더 많이 보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선진국들은 의원 정수가 인구 비례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는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 개혁은 이런 문제에서 국민들에게 국회의 효율성을 보여주셔야지만이 국회가 국민들한테 무시를 받지 않아요. 사실은 예산을 보면 국회가 쓰는 예산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국민들이 의원 정수 줄여야 된다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들이 정치 신인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 첫 일성이 국회의원 정수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회의원 정수 줄여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네.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면 앞으로 정치는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정치개혁, 뭐 예를 들면은 뭐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리고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지금 최상병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국민의 70%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우선적으로 그 여야 합의 이런 거 그만 얘기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가 안 우스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징병제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네. 저는 국회가 넉넉히 볼 수만 없다. 오늘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이 와서 북을 같이 쳤거든요. 네.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줘야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군을 믿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망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고 네. 오히려 책임져야 될 사람을 비호하고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죄주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른으로서 창피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국회의장님이 국회 어른이시니까 좀 의미 있게 새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